생존 투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 그나마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주식시장에서의 생존에 대한 의미를 살짝 잊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용융자가 꾸준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고 좀 무리한 투자를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인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칫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는요, 그렇게 한 번 아웃되면 그냥 그 순간부터 해서 주식시장에서 끝입니다.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생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평온한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우리가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혹은 주변 지인들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요, 꼭 실패한 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 중에 하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잠깐 어떻게 해줬다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 그 고비를 넘겼다면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성공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꼭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을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은 못 이겼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어떤 증시 고비가 찾아오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적인 이유,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빚 투자금 강제 청산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좀 원치 않게 내가 투자한 종목이 시장에서 사라졌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평온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관가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마치 휘몰이 장단처럼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요, 거대 자금들, 금융회사나 펀드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3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SVB 사태라든가, 거의 정확히 25년 전에 터졌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들이 만든 헤지펀드인 LTCM이 파산했던 상황들도 똑같았어요. SVB나 LTCM이나 모두 나라만 다르지 국채에 투자를 해서 나름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V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번에 그 사단이 난 거고요. LTCM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러시아 국채가 파산하면서 디폴트하면서 그때 당시 손해를 크게 받고 결국 구제금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요, LTC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이후에 러시아 국채 관련한 차익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요. 결국은 수익이 났어. 그런데 그 순간 1998년 그 순간에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것이고요. SVB 같은 경우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어쨌거나 얘네들은 그 미국 장기 국채를 만기 보유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순간적인 리스크가 투자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발생하고 금융회사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망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내가 망하지만 않았으면 그 후에 이 수익이 내 건데
그러한 변명은요,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그때 당시 종금사들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든 악재는요, 순간적으로 찾아오고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데 단발성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휘몰아서 악재들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움직일 때는요, 상승장에서는 뭐 좀 빨리 올라가도 이 정도 각도다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는 거의 뭐 절벽처럼 확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짧게 흘러가면서 정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제법 높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저 순간적인 요 상황 뭐 매매 잘하면 되지 라든가, 혹은 투자의 대가들은 저런 거 쫙 피했다가 수익 만들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게 되면요, 과거도 아니죠. 3년 전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그 이전 2018년에서 19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소위 트레이딩을 잘한다 하는 좀 작은 규모가 크게 투자했던 뭐 전업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뭐 좀 크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때 당시 큰 낭패를 보시고 주식시장에서 떠나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켠에서 보면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주식 투자로 크게 부자된, 뭐 투자의 대가 아무개씨 보면, 이거 엄청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성공하신 분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무리하게 투자해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떠난 분들은 성공한 분들의 몇 갑절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순간적인 찰나,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2018년, 19년엔 여의도에 보면요, 건물 모양이 S자야. 이 건물 이름은 뭔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전업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소위 펀드 매니저 출신 개미 투자자, 매미,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투자자, 애미.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큰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2018년, 19년에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때 당시 이 S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외제차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 시기를 거치고 나니까 갑자기 외제차가 싹 사라졌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떠나간 분들이 정말 많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한테 기억되지 않죠. 오히려 뭐 주변 지인들한테 저 주식 투자하다가 안 좋게 됐대, 이렇게 기억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존해야지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점에 관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뻔한 얘기입니다만 무리한 비투,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 보시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빚을 투입시켜서 투자했다, 주식 투자 중이다 그런다면 비투 규모를 줄이시거나 여러분들이 생존 가능하신 수준으로 한번 좀 투자 전략을 되고봐 보시는 게 어떨까 싶겠고요. 그리고 집중 투자,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는 거, 이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이 2가지를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환상이 있는데,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박난, 투자의 대가들 보면, 비투하고, 워런 버핏도 집중 투자하고 하니까,
대박 나서 수익이 크게 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몇 배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잘 되면은 추앙받지만 잘못되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비투를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만, 무리하지 않게, 되도록이면 그냥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따봉이고요. 그리고 집중 투자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집중 투자를 한다? 그 종목이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회사가 유동성 관리를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핀트가 어긋났다 한다면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갑자기 부도가 나고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금융회사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스로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주가 지수가 뭐 한 20%, 30% 아니면 여기서 반토막이 났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 뭐 말도 안 되지. 뭐 떨어져 봐야 여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은 좀 큰 데다 싶으면 해요. 그런데 SVB 같은 경우 했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뭐 꼼꼼하게 그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가 지수가 만약에 작년 연말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혹은 순간적으로 악재가 휘몰아쳐서 2020년 3월처럼 날카로운 하락이 발생한다면 내 자신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118자 정기 세미나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도 참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카페에 필독 공지로 올려놨으니까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복문에 있는 저의 카페 링크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세미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